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또 대통령으로서 또 경기지사로서 네. 함께 이제 국정을 끌어왔었는데 이제 나는 이제 물러나는 대통령이 되고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재명 Nope. Nope. 예, 첫 번째 주제는 전례 또는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김영진 의원님은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상황실장을 역임했던 지금은 이제 캠프가 해단하고 선대위 체제로 이제 곧 갈 건데 이재명 후보가 청와대 다녀와서 뭐 따로 얘기가 없었습니까? 특별히 없었습니다. 특별히 없었나요? 네네. 야 가봤더니 좋더라야 뭐 이렇게 그런 내가 지금 손님으로 왔지만 내년에는 주인으로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거나 그렇죠. 오늘 대통령께서도 예. 기후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부담을 다음 정부에 넘겨줬다 하는데 이재명 예. 후보가 그 부담을 제가 꼭 안고 싶습니다. 안고 말씀드렸잖아요. 싶습니다. 그 부담을 안아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아마 그 뜻에 그 말에 함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캠프에서는 특히 잘못된 만남이다라고 계속 하는데, 예. 예. 근데 전례가 또 다들 이렇게 만나왔잖아요. 예, 물론 당원이기도 이제 하고 문재인 대통령. 전례가 많죠.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되면 여당으로서 대통령이 바로 만나는 게 보통 관례였었고 많이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역대 여당 그 후보와 현직 대통령이 만나는 게 제일 늦게 16일 만에 만났죠. 그게 이제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뭐 16일 만에 만날 정도로 뭔가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예, 사실은 이번에 아시는 대로 뭐 대장동 사태, 또 백현동 사태 이거로 고소 고발 받으신 입장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사 개입이다 이런 말씀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윤석열 또 후보님도 이거는 정말 잘못된 만남이다. 예, 수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분이 현직 대통령께서 만나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예, 그게 좀 일반적인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뭐 당의 입장도 그러신데 실제로는 과거에도 노태우 대통령도 그 저기 오늘 돌아가셨는데 노태우 대통령께서도 김영삼 후보를 만났고 또 김대중 그 대통령도 그 노무현 후보를 만났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사실은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의 확인, 축하, 그리고 격려, 뭐 이런적인 의례적인 부분이었고 실제로 날짜는 뭐 과거에도 열을 넘어서 만난 경우가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인 여러 가지 조율의 과정이 있었고 그 속에서 특별하게 현직 대통령이 뭐 수사 가이드라인을 얘기한다든지 해서 대장동에 대자도 안 나왔기 때문에 예. 특별히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수사는 수사대로 또 이거는 정치행위는 정치행위대로 하면 특별하게 오해가 없고 뭐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그냥 의례적인 만남으로 서로 격려하고 한 것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뭐 의례적인 만남으로 뭐 우리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워낙 지금 대장동 사태, 백현동 사태가 지금 엄중하고 국민적인 아주 의혹이 커져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그 여론조사 특히 20, 30대 뭐 71%가 넘고 또 서울 지역 그 국민들의 71%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그 아주 예민해진 상황이고 국민 전체적으로는 64%죠. 이렇게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엄중한 시기에 아무리 대통령 후보라 하시더라도 그 현직 대통령께서 이런 그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분을 만난다는 거 이거는 좀 적절치는 않았다. 이것이 좀 그러면 우리의 제가 입장입니다. 보기에는 이 이후에도 사실 비슷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특검 관련한 사안은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은 그래요. 특검을 해서 그 밝히는 게 필요하느냐 하지 않느냐 물어보면 대부분의 국민은 다 동의해요. 그리고 찬성률이 높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100% 이거 높고 특검해야지. 당연히 특검하자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하죠. 같은 예는 윤석열 후보의 개사과가 적절했냐?
딱 봐도 에이 이거 좀 아니라고 해서 부적절하지, 부적절하고 부적절.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제가 게 좀 보기에는 높긴 하더라고요. 여론조사라고 하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거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도 홍준표,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논쟁이 심하잖아요. 예. 사실 그런 거죠. 그리고 대장동 사건의 주범은 사실은 여기는 뭐 이재명 지사를 얘기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돈 받은 사람이 범인이잖아요. 돈도 안 받은 사람이 왜 범인이에요? 그러면 곽상도 의원, 그다음에 그 누구냐, 그 박영수 특검, 나머지 그 우리 국민의힘의 중앙청년회 부위원장이었던 남욱, 예. 그다음에 연관된 분들이죠. 그리고 법조 분들이었지 실제로 민주당과 연관된 분이 유동규 본부장 이외에는 특별히 없고 유동규 본부장은 뭐 본부장으로서의 그에 따른 합당한 수사와 처벌을 받으면 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검은 수사를 신속하게 하고 부족하면 여야가 협의하여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 국감을 갔지 않습니까? 그때 뭐 인형 예. 가지고 오셨잖아요. 뭐 걔가 원래 대동이었는데 이름이 예. 나중에 제가 대동이로 바꿨죠. 또 인형 예. 가지고 오셔서 국감이 잠시 정회되는 예. 예, 불법 무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허가되지 않은 물품을 쫄쫄이는 반입하셔가지고 불법 무기 안 돼. 거기에는 좀 함축하는 의미가 있죠. 양도고요. 예, 그거를 이제 비ring자하려고 한 건데 어쨌든 대장동 사태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가 그 당시 이재명 그 증인께 여쭤본 게 이게 국힘 게이트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 그 받은 분들의 상당 부분이 관련된 분들이 있다. 그런데 전체 합쳐진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밝혀진 거 확정된 거는 지금 한 50억 나왔고 기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림잡아도 뭐 100억 이상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 이 발생한 이 부당한 지금 이익, 특혜 이익이 1조 아닙니까? 그 1조가 지금 화천 대유 그리고 천화동인 1호소부터 7호 이렇게 은닉된 자산으로 지금 누군가에게 가게 지금 숨겨져 있단 말이죠. 그거의 향방이 어디냐? 철저히 수사해야죠. 예. 제가 보기엔 예, 곽상도 그러니까. 예.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50억이 현재 밝혀진 상황이고 그렇죠.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래서 예. 그 화살이 어떻게 가야 될지는 예. 이 수사를 좀 지켜보면 될 것 아유, 같아요. 제가 그래도- 보기엔 잠시 후에 예. 곽상도 의원 수사하면 그게 뇌물인지 아닌지 밝혀질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나오더라도 그거는 이제 50억 아닙니까? 1조 원의 50억은 그야말로 일부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그 대다수 수천억을 가져갈 그 누구냐? 예. 근데 과연, 아직은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확정돼요. 이제 그 예. 몸통이 이재명 후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예. 그래서 아직 뭐 예. 관련된 정황이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엄정한, 뭔가 예, 돈을 조사를 해봐야 받았다거나 되겠죠. 예, 뭔가 그렇죠. 그런 걸 받았다는 거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을 만나는 게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만난다라고 이렇게 규정해서 얘기할 수가 있나라는 부분이 좀 있죠. 예, 근데 이번에 그건 이제 어떤지. 대장동 사태나 백현동 사태는 철저하게 지방 권력, 다시 말해서 시장의 결재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이 사건이라는 거죠. 예, 바로 그 결재,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줄줄이 그런 특혜 비리 사건이 이제 발생한 건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뭐 명약관화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출발 예. 지점이 한마디로 그 제가 항상 물어보는데 그러면 전체 수익이 거긴 1조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엔 한 9,500억 정도 돼요. 예, 뭐 1조나 9,500억이나. 5,500억은 성남시로 환수가 됐고 나머지 4천억이 그 화천대유나 이런 민간 개발업자들한테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 민관 그거- 합동개발로. 그러면 만약에 예, 예. 민관 개발을 하지 않고 5,500억을 환수하지 않았으면 그럼 9,500억을 다 그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라고 하는 토건 비리 개발업자와 법조 브로커들한테 다 주자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아, 그럼 1조 중에 예. 5,500억을 환수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1조를 다 민간 개발 그 업자들한테 넘겨준 게 나은지 어떤 건 좋으세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예, 예. 주장을 하려면 주장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5,503억 원을 회수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바로 이 이재명 당시 그 시장께서도 자신 있게 바로 저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민간 토건 비리 업자들이 다 가져갈 이익을 공적으로 회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503억의 내용을 보면 1,830억 원을 뺀 나머지는 다 이게 공공시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는 얘기죠. 그거는 굳이 공공이 환수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기반시설로 투자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에
그 기반시설 설치로 설계가 되면 민간이 개발해도 그는 환수되는 그런 거고요. 다만 1,830원이 현금 형태로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로 들어왔죠. 근데 그것도 어디서 온 거냐? 그것이 원래 임대주택 원래 건설로 했던 부지 매각비용이라는 거죠. 사실상 도시개발을 하려면 주택개발이라고 한다면 서민용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시가 그걸 관리하고 서민 그 주거 안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오히려 포기하고 현금으로 챙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챙겨서 그걸 또 어디다 쓰느냐? 그거를 또 시민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선거 마치 시민들이 나눠주듯이 썼다는 얘기죠. 제가 디테일하게 그래서 그것이 대장동에 과연 제대로 대해서는 대장동에서 공공 디테일하게 해수인가? 논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오늘 대통령 방문 시기에 예. 적절성 여부를 가지고 대장동을 너무 논의하는 거는 예. 좀 빠지는 거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건 관점의 차이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민간 개발 100% 허가해주고 나몰라라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남욱, 정영학, 김만배와 연관된 하나수영 컨소시엄에게 그냥 사업을 100% 줬으면 문제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뺏었죠? 일례로 그러니까 그 공공의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그냥 굳이 관이 개입하지 말고 민간한테 다 줘라 이겁니까? 1조를? 자, 이제 민간한테 맡겼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 할 수 했지만 있느냐? 예. 아까 말씀했던 안에 있는 네. 의원님께서 아시는 거는 네. 그 개발 사업지구 내에 기부 체납을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로, 시설, 그렇죠. 일반 공공용. 그리고 그거 나오면 기부 체납이다. 또 다른 그래서 동네에 해서 했는데 기반 설치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대장동과 성남시 수정구, 성남 1공단의 공원화 사업과의 결합 개발 방식으로 한 거예요. 예. 그게 약 그것도 금액이 2,500억 정도가 돼요. 2,600억이에요. 합해서 4,400억. 이후에 수익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1,100억을 늘려서 5,500억이 되는 설계예요. 저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됐고 불완전하다라고 봐요. 그게 완전하게 한 건 아니다. 그럼 이후에 이렇게 개발이익 환수 부분들을 어떻게 제어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러면 다 지금이 사실은 개발 지역에 있는 이천 의원님이 지역구 이천이지만 이천시장이 아파트 개발 허가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한 1,000세대 하면은 1,000억 정도 남아요. 그 사람들이 이천시에 뭐 100원이라도 줍니까? 1,000억 남으면 다 가져가죠. 문제는 그런 거예요. 네, 문제는 민간에게 그 소위 말해서 공공 개발의 탈. 제가 그래서 양도구역의 그 이제 대동이를 데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왜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수용권을 주잖아요. 수용권을 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주민들에게는 그러면 시세로의 반을 헐값에 사들인다는 얘기죠. 의원님이 근데 저희가 보냈지만 대장동 관련 얘기 자체는 LH에서는 왜 수용권을 줘요 그러면? LH한테요. LH도 그럼 왜냐하면 양도구역인가요? LH는 싸게 사서 싸게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그것도 민간업자들한테 팔잖아요 부지를. 아니 팔더라도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민간인들이 그거를 특혜를 주는 임대주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LH가 특혜를 주는 거죠. 아니 이게 LH가 LH가 다 공공 임대로만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지를 개발해서 네. 일부는 공공, 일부는 민간 사업지에 대한 아파트 주잖아요. 분양용으로 주죠. 분양으로. 그럼 왜 그러니까 줍니까, 분양으로 그러면? 생기는 일부 이익을 그 수수이 돈이 안 되는 임대주택 건설. 아니 그러니까 왜 공공용으로- 그러면은 네. 다 공공 임대로 하지 왜 일반 분양으로 줘서 예. 민간 개발업자들의 이 폭리를 취할 수 있게끔 하십니까? 그건 왜 그렇게 하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임대주택의 그 유지 비용을 말씀 그거지. 건설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민간이 개발해서 많은 돈을 회수해서 그거로 이제 아니 민간이 그래서 일종의 민간의 이익을- 이익이 네. 민간의 이익을 전혀 회수가 안 되죠. 지금 말씀이 이제 LH가 한마디로 그런 토지를 LH에서는 한 80에서 100만 원에 수용을 해서 예. 그 토지를 조성해서 민간 개발업자들한테 한 300에 400만 원에 넘기지 않습니까? 그럼 민간 개발 사업자들은 그 토지를 사서 개발해가지고 1,500에서 2,000평당 그렇게 분양하지 않습니까? 그럼 민간 개발업자한테 폭리를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3,400보다 훨씬 높게 아니 예, 이거 그냥 예로 왜냐면 그럼요. 그건 수용가가 8에서 91대가 그 정도고 예. 수용가가 200에서 300이 되면 이제 분양가는 훨씬 더 좀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런 이게 비율이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LH 가 어떤 방식을 예. 취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봐요. 예. 근데 LH가 개입이 되면 기본적으로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안 가게끔 설계합니다. 그래서 그 택지 분양가도 왜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국민의힘 근데 이번에는 왜 국민의힘에서 LH가 예. 공공개발을 포기했어요? 그게 그 포기시킨 건 2009년에. 아니죠. 포기했죠. LH에서 자,
29만 평을 LH가 개발한다고 고시해놓고 예. 2011년에 포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왜 포기했어요? LH가 하시지. LH가 할 수 있죠. 왜 안 했냐고 이러니까. LH가 할 그 수도 이명박 있지만, 정부가 안 한 거예요. 자, 그 할 출발이 수도 거기에요. 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LH 그때 포기했죠. 사실 LH가 그때 포기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그 해도 민간 보고 하라고 한 주택 거예요. 공급량이 여기저기 많았고 특히 이제 그 민간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위주로 하라.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역할 분담을 해준 거죠. 그래서 LH는 주로 돈 안 되는 사업만 해라. 근데 거기는 돈이 엄청 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LH가 개입을 안 해도 돈이 많이 남기 때문에 민간이 개발하되 민간한테 조건을 주는 겁니다. 임대주택을 예를 들면 전체 개발의 3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라. 또는 40%를 확보해라. 이렇게 민간한테 조건을 주면 의원님이 제가 사실 보기에는 지금 민간 민간 개발을 제가 하더라도 대장동 개발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얘기를 예. 많이 했기 때문에 공영 개발과 그 그냥 정도 민관 뭐 차이가 합작 있는 개발은 거예요. 양쪽 입장을 충분히 저희가 예. 많이 얘기를 해서 거의 사실 뭐 대장동은 매일 이슈 중에 하나에서 주제 중에 하나로 근데 해서 임대주택이 6.7%밖에 안 돼요. 예, 예. 최고 35%까지 임대주택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이게 처음에 특혜 중에 특혜가 되는 뭐냐면 거죠. 그 출발 지점을 잘 얘기하는 거 좋은데 사실 LH가 2009년에 예. 지정한 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어요. 문제 출발을 우리 국민의힘 전신 이명박 대통령이 주신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한 달 전에 했던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서 청와대 방문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대장동에 디귿자도 또- 안 나왔는데. 송석준 의원님이 전직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 출신이라서 땅에 대해서 좀 훨씬 잘하세요. 잘하시죠. LH에 대해서. 땅도 잘하시고 또 지금 윤석열 캠프의 부동산 본부장이죠. 예. 대장동 전담 저격수인 겁니까 그러면? 저격수라기보다는 그냥 상식에 입각한 상식에 입각한. 우리 판단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부분의 적절성 문제가 야권에서 문제 삼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할 게 또 많아서 다음은 윤석열 후보 얘기를 좀 더 하고 뒤에 가면 또 성남 얘기가 또 다시 들어갑니다.